아깝다고 붙잡고 있는 물건, 정말 지금도 당신에게 필요한 걸까요? 옷장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냉장고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음식이 차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시작하면 손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오늘의 자유를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부터 버려야 하는지와 어떻게 버려야 후회하지 않는지 딱 두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까워서 미뤘던 그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날이 될 거예요. 챕터 1. 왜 많은 사람이 정리에 실패하는가? 정리를 결심하면 제일 먼저 옷장 문을 엽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시간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집은 그대로고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표가 안 나는 곳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옷장은 수십 벌의 추억이 걸려 있고 냉장고는 손대기 힘든 감정의 창고입니다. 이 옷은 언젠가 입겠지. 이 반찬은 손주 오면 먹이려고 남겨뒀어. 이 마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잘 넣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옷을 개고 용기를 줄 세워도 마음이 답답한 건 비움의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에요. 60 이후의 정리는 젊을 때처럼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내가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보내주는 일이지요. 정리를 예쁘게 꾸미는 수납이라 생각하면 끝없이 정리해도 허무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편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면 정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힘든 옷장과 냉장고는 마지막에 가장 쉬운 공간부터 시작해야 하죠. 작은 성공이 쌓이면 정리는 습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공간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한 번만 해도 집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챕터 2.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리 현관과 욕실부터 시작하세요. 정리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은 작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작은 공간이 정리의 첫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지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신발이 겹겹이 쌓여 있고 우산과 장바구니, 쓰지 않는 신발 상자까지 발 디딜. 틈없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막혀버립니다. 정리의 핵심은 작은 공간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 그래야 이게 되네 하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관은 정리의 출발점으로 완벽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전부 꺼내세요. 그 다음 물티슈와 걸레로 선반을 싹 닦아보세요. 벌써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제 신발을 고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신발 내가 자주 신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면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은 앞으로도 신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신을까봐, 여행 갈 때 필요할까봐 그런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신발들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짐일 뿐이에요. 현관을 정리하면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와, 무슨 일 있어요? 집이 달라졌네. 그 한마디가 다음 정리의 동력이 됩니다. 현관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작은 공간이지만 정리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곳이에요. 칫솔, 샴푸, 스킨, 로션, 비누 이름도 모르는 용기가 가득하죠. 게다가 욕실은 매일 쓰기 때문에 깨끗해지면
변화가 바로 체감됩니다. 욕실 정리의 첫 단계는 물건을 바닥에서 올리는 것. 습기와 물기가 많은 공간일수록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곰팡이와 냄새가 생깁니다. 쓰지 않는 공병, 오래된 화장품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화장대에 올릴 만큼만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리긴 아까운데 하지만 그 아까움이 오늘의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는 과거의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현관과 욕실은 작고 단순하며 즉시 효과가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 두 곳만 정리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정리에 자신감을 얻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물건들을 비우는 순간 당신의 집뿐 아니라 마음속 짐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챕터 3.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7가지. 정리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못 버려요.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그 아까움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짐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후를 가볍게 만들어줄 7가지 물건을 정리해 봅시다. 오래된 선물 누가 줬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보관한 선물, 사실 준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마음을 이미 충분히 감사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물건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고마움은 이미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입지 않는 50년째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며 남겨둔 옷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몸도 취향도 인생도 바뀌었어요. 지금 입지 않는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그 옷들이 차지한 자리에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 한 벌을 놓아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CD 플레이어, 오래된 라디오, 충전도 안 되는 휴대전화까지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언젠가 고쳤어야지는 거의 실행되지 않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고 먼지만 쌓입니다. 지금 당신이 음악을 듣는 건 CD가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전자제품은 추억이 아니라 짐입니다. 불필요한 그릇과 통주방 수납장을 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밀폐용기와 컵, 찬통이 가득하죠. 손주 오면 써야지. 하지만 손주는 이미 학교 급식을 먹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주방 도구는 미래에도 쓰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그릇 5개만 남겨도 식탁이 훨씬 넓어집니다. 낡은 서류와 종이 뭉치고지서, 보험 서류, 영수증, 아이들의 초등학교 통신문까지 버리기 망설여지지만 당신이 떠난 뒤 누군가는 그것들을 대신 치워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한 파일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종이는 추억이 아니라 먼지의 근원입니다. 안 쓰는 화장품 약시한 비싸서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용기들. 그 사이에 유통기한이 지나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지금 사용하는 제품만 기억합니다. 욕실 서랍 하나 비우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숨을 쉽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물건들이 문장은 정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 언젠가는 대개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건 미래의 짐이 될 뿐이에요. 그 자리에 오늘 당신을 편하게 해줄 물건을 두세요. 물건을 버린다는 건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물건을 버리는 기준을 더 명확히 정해드릴 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지 헷갈릴 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이 물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 질문 하나면 정리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챕터 4. 정리의 기술 현재 잘 쓰는가? 일문항 기준 공간별 실전 팁. 정리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이 물건 지금 내가 잘 쓰고 있나?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물건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역할을 마친 겁니다. 비싸게 주고 샀든 선물로 받았든 추억이 담겨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쓰지 않는다면 그건 공간과 마음을 동시에 차지하는 짐이에요. 정리는 과거의 나와의 결별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집안의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1. 냉장고. 냉장고 정리를 수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움의 예술이에요. 냉장고는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에 있는 걸 전부 꺼내보는 겁니다. 꺼내놓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구나 하는 자각이 생기죠. 그리고 3초 원칙을 적용하세요. 이 음식 지금 먹을 수 있나? 3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버리세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언젠가 먹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 오래된 자석, 사진들도 함께 비우세요. 눈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2. 주방. 주방은 필요해서 사둔 물건보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모아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밀폐용기, 플라스틱 컵, 주전자 사용하지 않는 냄비들 그릇장은 오늘의 나에게 맞게 재편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 손이 자주 가는가? 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상단 선반에 있는 물건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5개 정도의 도구만 남겨보세요. 그 순간 설거지가 줄고 청소가 쉬워집니다. 3. 욕실. 욕실은 시간이 멈춘 공간입니다. 반쯤 남은 샴푸,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오래된 스펀지들 이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욕실은 청결과 리셋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장소이니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는가? 이 기준으로만 정리해도 욕실의 절반은 비워집니다. 그 대신 지금 사용하는 향 좋은 비누 1개와 깔끔한 수건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수납장과 창고. 대부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박스째 쌓인 전선, 리모컨, 종이봉투,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플러그들. 그 물건들 때문에 실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정리의 핵심은 찾기 쉬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벨링을 하세요. 큰 글씨로 여름 이불, 계절 신발, 추억 상자라고 써 붙여두면 가족 누구나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도 편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럴 땐 이렇게 답하세요. 버리지 않아서 더 오래 후회했다. 진짜 후회는 버림이 아니라 미룸에서 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정리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심리적 과정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의 끝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이에요. 챕터 5. 정리의 심리와 관계 회복. 마음을 비우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건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건 감정의 매듭이기 때문이죠.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정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말이 이건 누가 준 거라 못 버려요. 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준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받은 마음이지
그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감정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미련, 죄책감,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이 집안 구석구석 물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씩 버릴 때마다 그 감정들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엄마, 이건 이제 버려야 해요. 그때 괜히 서운해집니다. 내가 아끼는 걸 함부로 버리라니. 하지만 그 말 속엔 엄마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정리할 때는 역할을 분리하세요. 결정은 당신이 하고 손은 자녀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버릴지 말지는 스스로 정하되 물리적인 도움은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 없이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 오늘 화장대 한 칸, 내일은 책상 서랍 하나. 조금씩 하는 게 오래 갑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피로만 쌓이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정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0분의 비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눈에 띄는 물건 하나만 버리세요. 그게 쓰레기 한 조각이든 낡은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움의 행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백을 얻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사랑도, 취미도, 삶의 여유도 들어옵니다. 이제 당신이 정리를 미루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 지금의 나를 돕지 않는 건 보내자. 정리는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는 과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채우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비우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비우면 불편함이 사라지고 남은 것의 소중함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버린 한 물건은 공간의 여유이자 마음의 평화입니다. 정리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과거의 물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중심에 두세요. 그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이곳은 인생 후반 가이드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